안녕하세요. 센트로 서울안과 녹내장 전문의 김미진입니다. 오늘은 개방각 녹내장 환자와 고환압증 환자에서 시행되는 SLT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점차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고, 아직까지는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어 평생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주된 치료는 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녹내장이 진행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고, 주로 안압 하강제에 안약을 점안하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진단 시 녹내장 진행 상태가 말기에 가깝거나 안압이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처음에는 한 개의 약제로 시작해서 한 가지 약제로 녹내장 조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2개, 3개로 안약 개수를 늘리게 됩니다. 녹내장 수술은 녹내장 질병 자체를 없애는 수술이 아니라 녹내장 조절에 있어 중요한 안압을 낮추는 수술입니다. 그러므로 녹내장 환자에서 안압이 약제 점안만으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나 약제 부작용 등으로 안압약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 녹내장 수술을 시행하여 안압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보니 수술보다는 안약으로 녹내장 치료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 발전하여 기존보다는 약물 치료보다 녹내장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안약으로 녹내장을 치료하는 방법도 꼭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횟수와 시간에 약을 챙겨서 넣어야 하고, 약제별로 저마다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녹내장 약제가 눈에 불편한 증상을 없애기 위한 약이라기보다는 안압 하강을 목적으로 한 약인 만큼 약에 따른 불편감이 생길 수 있고, 따가움, 가려움, 충혈, 눈곱 등의 눈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녹내장 약제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안구내로나 눈물 속 안에 천천히 분비되어 나오는 녹내장 약물 결정을 삽입하여 약을 매일 점안하지 않고도 약제 효과가 수주간 지속되게 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매일매일 약물을 점안하는 방식의 치료법보다 더 괜찮은 치료가 있다면 치료 방법이 변할 수도 있겠죠. 녹내장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안구내 방수 배출로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녹내장 영역에서 사용되는 레이저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폐쇄각 녹내장 환자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 또는 레이저 홍채 성형술과 개방각 녹내장 환자에서 사용되는 SLT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이오드 레이저 선모체 광음고술 레이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안구내 방수의 흐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안구에는 방수라는 액체가 순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수는 모양체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져 수정체와 홍채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이동하고, 각막과 홍채 사이의 작은 틈을 통하여 안구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눈 안의 방수 배출로 중 우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보이는 양상에 따라 개방각, 폐쇄각 녹내장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폐쇄각 녹내장은 섬유주 부분이 동공 폐쇄로 인한 안구 후방 내 방수 저류나 백내장 등의 요인에 의한 주변부 각막, 홍채 사이 유착에 의하여 막혀있는 녹내장을 의미합니다. 급성 녹내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유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레이저 홍채 절개술 등의 레이저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녹내장 타입입니다. 개방각 녹내장은 안구 내의 방수가 유출되는 경로 중 섬유주 부분이 우각경상으로 확인하였을 때 열려있는 녹내장입니다. 육안적으로는 열려있다 하더라도 조직학적 검사를 해보면 방수 유출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나 SLT 레이저를 일체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녹내장입니다. 여러 녹내장 레이저 치료 중 오늘은 개방각 녹내장 환자에서 사용되는 SLT 레이저에 대해 설명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녹내장 영역의 다양한 레이저 치료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녹내장TV의 이전 다른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SLT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 SLT 레이저 치료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에서 안구 내의 섬유주 부분의 Nd:야그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아르곤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 ALT 레이저에 비하여 효과는 동등하거나 우수하면서도 시술 후 안압 상승 등의 합병증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안구 유출에 장애를 유발하는 섬유주 부분에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조사하여 다른 세포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섬유주의 특정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안압을 하강시키는 녹내장 레이저 치료 방법입니다. 주변 세포에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복 시술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이나 녹내장 약물에 대한 알러지, 부작용 등으로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합니다. 개방각 녹내장 환자 중 1차성, 2차성 녹내장 환자 모두에서 시행할 수 있고 색소성 녹내장 환자나 거짓비늘 녹내장 유형, 스테로이드 유발 녹내장 환자에서도 시술 효과가 좋은 편이며 녹내장 시신경 손상이 없으나 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고안압증 환자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에서도 안압의 일중 변동, 하루 중 안압 수치가 변하는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안압이 높지 않은 환자에서도 시술하기도 합니다. SLT 레이저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4에서 6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치료 전 안압에 비해 약 20% 전후에 안압 하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야간에 한 번 넣는 피지 계열 안압 하강제와 안압 하강 효과가 유사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약제 1개 정도의 안압 하강 효과가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제와는 달리 모든 환자에서 안압 하강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성인 환자 기준 40에서 70% 정도의 환자에서 원하는 안압 하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100%가 아니다 보니 어떤 환자에서 SLT 레이저 효과가 좋을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치료 결과를 정리한 연구들에 따르면 치료 전 안압이 높은 환자일 경우 반대쪽에서 SLT 레이저 치료 효과가 잘 나왔던 경우 섬유주의 색소 침착이 많은 녹내장 환자의 경우 또 피지 계열 약제에 안압 하강 효과가 잘 나왔던 경우에서 SLT 레이저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 점차 안압 하강 효과가 떨어지면서 대략 2년 이내로 절반의 환자에서 안압 하강 효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복 시술 시 다시 안압 하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처음 시술에 비해 효과가 동등한 정도였다는 보고도 있고 처음 시술 때보다는 효과가 떨어져 절반 정도 안압 하강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SLT 레이저의 합병증은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고 일시적인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5에서 20% 환자에서 안압이 레이저 시술 후 6mm 머큐리 이상 상승되는데 특히 섬유주 내 색소 침착이 심한 경우에 잘 나타나며 안압 하강제로 대부분 조절 가능한 범위이고 일시적이므로 치료 경과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에서 3일 정도는 홍채 염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5일 이내로 없어지는 일시적인 합병증이며 이에 대해 레이저 시술 후 항염증제나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드물게 전방 출혈이나 황반 부종이 보고된 바 있으나 기존 당뇨 합병증과 동반된 경우였고 반복 시술을 받은 경우 한 1에서 3% 이내로 부분적인 주변 홍채 압 유착이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심평원 보험 적용 기준이 개정되었으나 2020년 전까지 SLT 레이저는 한 달 이상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보험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존까지는 SLT 레이저 시술을 녹내장 약물 치료를 받아도 목표 안압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치료로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발표된 라이트 스터디라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개방각 녹내장 환자와 고환압증 환자에서 녹내장 약제를 사용하기 전 첫 녹내장 치료 방법으로 SLT 레이저 시술을 하여 치료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라이트 스터디는 영국의 6개 센터에서 3년간 진행한 대규모 다기관 전향적 무작위 배정 연구인데 기존 치료 경험이 없는 고환압증이나 개방각 녹내장 환자에서 SLT 레이저를 1차 치료로 사용한 환자의 안압 하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치료 3년째의 약물 치료 효과만큼 효과적임을 밝혀냈습니다. 총 355명의 환자 중 총 611안
이 SLT 치료를 받았으며 362명 환자 중 622안이 녹내장 점안약을 투여받았습니다. 3년 추적 결과 고환압증 환자의 88.6%와 경도의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76.6%는 SLT 레이저 치료만으로 약제 점안 없이도 녹내장이 잘 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등도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56.1% 및 중증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42.3%에서 SLT 치료만으로 약제 점안 없이 녹내장이 조절되었는데, 즉 중등도 및 중증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약 50%는 SLT 치료 후에도 추가적으로 점안약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녹내장 환자의 삶의 질 측면을 반영하는 여러 지표에서도 SLT 레이저 치료가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 다음과 같이 녹내장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측면에서도 두 가지 치료 방법 간에 눈에 띄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이트 스터디에 따르면 치료 3년째 전체 환자의 74.6%에서 한두 번의 SLT 레이저 후 안약 사용 없이 녹내장이 잘 조절되었습니다. SLT 레이저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 다시 SLT 레이저를 반복 시술한 경우에 1년 반까지 약제 점안 없이 녹내장 조절이 잘 된 경우가 3분의 2였습니다. 처음 SLT 시술을 받았던 611안 중 115안에서만 SLT 레이저 반복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외의 대다수의 환자에서 SLT 치료 한 번만으로도 3년까지 치료 성적이 잘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개방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약물 점안을 꺼리는 환자는 SLT 초기 치료의 이상적인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등도나 중증의 개방각 녹내장 환자는 한 번 이상의 SLT 레이저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50%의 확률로 안약 사용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또 좋은 후보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약하면 라이트 스터디는 SLT가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초기 녹내장의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약 치료 경험이 없는 녹내장 환자에서 SLT를 받은 경우 약 75% 환자에서 3년 동안 약물 점안 없이 녹내장 조절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약물을 매일 점안해야 하는 수고스러움과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에서도 환자들에게도 좋은 치료법일 수 있고, 수년간의 녹내장 약제비와 레이저 치료 비용을 비교할 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약제 점안보다 경제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 보조적 치료법으로 사용되어 오던 SLT 레이저 치료에 대해 최신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센트럴 서울안과 녹내장TV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